자, 기억을 해줘야 될 개념이 있다. n 팩토리얼에다가 n 더하기 1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n 팩토리얼에다가 n 더하기 1을 곱하면 모르는 거예요. n 팩토리얼이라는 건 1부터 n까지를 다 곱한 거지. 네. 거기다 n 플러스 1을 곱하면 M 플러스 1배기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 예를 들면 7팩에다가 8을 곱한 건 얘는 1부터 7까지 곱한 건데 거기다 8을 곱했으면 1부터 8까지 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 8팩이 된다고. 그래서 얘도 n 플러스 1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오케이? 이것도 좀 정규 과정에 넣었으면 좋겠어. 이 내용이 좀 이걸 가지고 증명을 좀 많이 하거든. 반대로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내가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눴어. 그럼 1부터 n까지의 곱에서 n을 나눴다면 n이 약분되죠. 그럼 1부터 몇 가지 곱이 돼요? 그래서 얘는 n-1팩이라고 볼 수 있거든. 요거 좀 유의 있게 좀 기억 좀 해놔야 돼. 이거 가지고 증명하거든. 그러면 우리 이제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돼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요게 처음 배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학교 때 했었어. 예를 들면 우리 n명의 사람이 있어. 그 n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n명 중에 내가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처음 자리에 한 명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n명이야. n명 중에 한 명 뽑아서 여기다 배치하는 경우의 수 n가지겠지. 두 번째 한 명 또 뽑아서 여기다 배치하는 건 몇 가지? n-1가지. 세 번째 한 명 뽑아서 여기다 배치하는 건? 그래서 이 세 개를 전부 다 곱해준 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np3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서로 다른 n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npr이라고 하는 건 np3이라고 하는 게 방금 전에 n에서부터 3개를 곱해준 거잖아. 그럼 npr은 n에서부터 몇 개만큼을 곱해? r개만큼이 곱해진다. 맨 마지막 수는 뭐가 올까? n-r 플러스 1까지의 곱이다. 실제로 내가 7p3을 계산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거든. 그럼 이 마지막 수는 7에서 3을 빼면 4죠. 거기서 1 더하는 수인 5까지의 곱이 됐구나 볼 수가 있거든.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NPR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로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 증명을 해야 할 때는 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n-r팩분의 n팩이라고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분모가 n-r 곱하기 n-r-1 곱하기 n-r-2 곱하기 쭉 곱해져서 1까지가 곱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분자 같은 경우도 얘를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n-r이 올 거고 그 다음에 n-r-1이 올 거고 또 쭉 가서 1까지가 곱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근데 분모하고 분자를 이렇게 싸그리 약분을 다 시켜보면 요 전에는 n-r 플러스 1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n-r 플러스 1부터 n까지가 곱해진 수가 되는구나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할 때 일반적인 계산에선 이렇게 잘 안 써요. 예를 들어 7p3을 계산할 건데 선생님 저는 여기다 한번 대입해보고 싶어요. 그럼 얘에서 얘 뺀 거 팩토리얼 4팩분에 얘 팩토리얼 7팩으로 계산할래요.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는 7p3을 계산할 때는 7부터 3개만큼을 곱해준 거야. 이 형태로 계산한다고. 오케이? 근데 자꾸 얘기하지만
증명 문제가 나와요. 그때는 요걸로 계산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npr이라고 기호로서 표현을 하고요. 여 p라고 하는 건 permutation. 요것의 약자인데 네이버의 정확한 뜻을 한번 물어보시고. 와, 발음 쩐다. permutation. 자, 서로 다른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6p3이다. 6 곱하기 5 곱하기 4. 네이티브 스피커. 자, 여기 120까지다. 오케이? 자, 그래서 n의 계승이라고 하는 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n 팩토리얼을 한국말로 읽은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의 곱이구나 봐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좀 자주 나오는 이 n 팩토리얼은 npn, 그럼 n에서부터 n개만큼을 곱하게 되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이 되는구나. 또는 np n-1도 똑같이 n팩이에요. 왜냐면 n부터 n-1까지를 곱하면 1 제외하고 다 곱해지는 거니까 어차피 n팩이거든. np형은 1이에요. 0이 아니라 n개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그것도 한 개라고 봐줘야 되는 거고 0 팩토리얼 1이구나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것이랍니다. n 팩토리얼은 n의 계승이라고도 읽는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문제 풀 때 n의 계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구나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증명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n 팩토리얼을 n-r팩분의 n팩으로 계산할 것이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왜? 계승이 더 짧은데 팩토리얼이래요. 이 얼굴.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증명 문제야. 요런 게. 요런 게 나오면 npr을 요렇게 봐줘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얘에서 얘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왼쪽 거 팩토리얼이야.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증명을 한번 보자면 n-1pr 더하기 r 곱하기 n-1p r-1 얘를 이 증명 공식에다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n-1p n-1 빼기 r이 뭐야? n-1 빼기 r은 n-r-1 팩이라고 받을 수 있고 분모가 분자에는 n-1 팩이 올 거라고 인정하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면 r 곱하기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거 빼면 뭐 나와? n-r 팩이 되고 분모가 분자는 n-1 팩이구나 까지 봐주시면 된다고요. 통분을 시켜야 돼. 근데 얘는 n-r 팩이 분모고 얘는 n-r-1 팩이 분모니까 여기다 뭘 곱해야 n-r 팩이 돼? 그렇지. 분모 분자에 n-r을 곱해줘야 돼. 요 생각. n-r을 기준으로 하나만큼 더 빼진 수 팩토리얼이니까 n-r을 곱하면 n-r 팩 되겠구나. 그래서 분모 분자 n-r을 곱해줘야겠다. 이 생각. 그래서 나는 저거 좀 연습하는 문제들도 좀 넣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얘가 n-r 팩이 돼요. 인정하지? 분모 똑같아졌지? 그럼 n-r 팩으로 통분된 거야. 분자는 얘랑 얘를 더할 건데 여기 r도 있네. r 곱하기 공통 인수가 뭐야? n-1 팩으로 묶어요. 그럼 가로 열고 앞에 건 n-r로 들어오고 뒤에 건 더하기 r로 들어오는 거잖아. 인정합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r과 r이 없어지면 여기 n만 남지. 그럼 n-1 팩에다 n을 곱하면 뭐가 돼? n팩. 그래서 n-r 팩분의 n팩. 얘는 뭐라고? npr. 결과적으로 n-pr 더하기 r 곱하기 n-1p r-1은 npr이 된다 라고 증명할 수가 있고 이걸 언제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인정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7p4가 있고 4 곱하기 7p3이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은데 n-1로 똑같고 그 다음에 이 둘을 1만큼 차이 나는데 여기 큰 값이 여기 곱해져 있는 상태야. 그럼 나는 얘를 8p4라고 바꿔줄 수 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계산하지 않더라도 공식처럼. 오케이?
이거 좀 기억해놔요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NPR의 계산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자. NP2는 n부터 2개 곱한 거지. n 곱하기 n-1일 거야. 얘가 5n. n은 0이 될 수는 없잖아. 왜? NPR이 나오면 요 n 값은 항상 r 값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값만 들어갈 수가 있어. 예를 들어 2p3 같은 건 존재하지가 않아. 무조건 왼쪽 값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 연필은 0P형도 존재하지 않아. 네.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따라서 요 왼쪽에 있는 요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으므로 n으로 양변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라고. 그럼 n은 얼마가 돼? 6이다. 자, 얘는 6팩토리얼이 얼마야? 120, 720. 720. 그죠 그. 양변을 720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와? 5PR은 0 하나 약분해주고 72로 나눠주면 60. 5PR을 계산했더니 60 나왔다. 5부터 순서대로 곱해봐. 5 곱하기 4는 60 돼야 안 돼. 안 되고 3까지 곱해주면 60 나오는 거지. 따라서 R 값은 3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인정하죠? 자, MPO가 지금 30P3이랑 같대요. MPO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n-4까지의 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변은 30 곱하기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어차피 얘네들은 양수이기 때문에 약분시키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와. 결과적으로 n-3 곱하기 n-4가 30인 거지. 네. 몇 곱하기 몇? 6, 5. 30. n의 값은 얼마? 9. 9다. 이거 전개해서 방정식 형태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자연수이고 연속하는 자연수 얼마 곱해야 30 나오는 거 찾기 때문에 굳이 인정하죠? 굳이. 다음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에서 어떻게 됐었어? NP.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거야. 예. 아 500. 5팩이죠. 5, 4, 3, 2, 1 다 곱했잖아. 네. 5명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5팩 120까지. 5명 중에 학생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맨 처음에 한 명 뽑는 거 5명 중에 한 명, 4명 중에 한 명, 3명 중에 한 명. 요게 5P3인 거지. 인정하죠? 계산하면 60까지. 5명 학생 중에 대표 한 명과 부대표 한 명을 뽑을 거야. 그럼 대표 한 명 뽑는 게 5가지. 부대표 한 명 뽑는 게 4가지. 20가지. 인정하죠? 경지가 겸직? 점수도 있을 텐데. 이거 님자라고 써있는 거야? 남자라고 써있는 거야? 남자 맞지? 님자가 아니야. 책에는 남자가 나왔어. 프렌트는 남자 시켜놔. 남자 3명과 님자라고.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여자 3명, 지금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이렇게 있어요. 와 근데 여자 3명이 친해가지고 서로 이웃했는데 그럼 요 3명을 어떻게 한다고? 왜 눈을 가리고 있어? 민망하게. 이 여자 3명을 한 명 취급해줘야 되지. 한 명 취급. 그러면 몇 명이 돼? 5명.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팩. 그리고 여자 3명끼리 또 자리 바꿀 수 있지. 3팩. 그래서 120 곱하기 6이 돼서 720까지 나온다. 인정하죠? 자, 요 상황들을 잘 기억해야 돼. 상황에 해당하는 풀이 방법들도 잘.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해. 이웃하지 않는다 조건이 나오면
이 여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을 먼저 배치해. 인정? 예. 그럼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4패. 4패. 그리고 여학생들을 요 사이사이에 이제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학생 한 명 너 여기 5자리 중에 하나 앉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 5가지. 두 번째 한 명 앉아 4가지. 4가지. 세 번째 한 명 앉아 3가지. 3가지. 요거 계산하는 거야. 얘가 24고 거기다 5를 곱하면 120에다가 얘가 12가 돼서 144에다가 0을 하나 붙여줘. 1440까지 나온다. 무슨 거야? 인정하죠? 마지막은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설 거야. 근데 지금 남자 하면 더 많지? 예. 그럼 자리가 무조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로 앉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 가요? 그래서 남자 4명을 요 자리에 앉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4패. 4패. 여자 3명을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를 앉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3패. 자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24에다가 6을 곱하니까 144까지 나온다. 까지 정리하시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어렵네. 트라이앵글. 너무 쉬워.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거는 그 너희가 싫어하는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뭐예요? 그런 문제는 사전식으로 배열하시고. 어차피 근데 이거나 그거나 진짜 시키니. 트리앵글. 트라이앵글이 나와 있는데 T와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 그럼 난 T가 맨 처음에 L을 맨 마지막에 배정한 거야. 문자가 몇 개 남아? 저 6개. 6개. 6개를 안에다가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 개야? 6패. 6팩. 720까지. 빠르다. 720도? 인정하죠? T와 A 사이에 두 개 문자를 나열해서 이제 넣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는데 T를 갖고 오고 A를 갖고 왔어. 근데 T와 A 사이에 두 개 문자만 있으면 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T하고 A는 자리를 바꿔도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그럼 문자 몇 개 남아? 6개. 6개 중에 여기에 하나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 개? 6개. 5개. 그 다음에 얘를 하나 취급이지. 네. 그럼 문자 몇 개 남아? 4개. 4개. 하나 취급해주면 문자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회. 5회. 이게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이 이렇게 숫자로만 나와.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각각 숫자가 무슨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처음에 T와 A가 자리 바꾸는 것에 대한 경우의 수 2가지. 그 다음에 2개의 문자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문자 중에 여기다 하나 배정하고 여기다 하나 배정하는 경우의 수가 6P2. 그래서 6 곱하기 5. 그런 다음에 배정을 했고 얘를 한 개 취급했을 때 나머지 문자 개수가 4개. 그럼 한 개 취급했으니까 전체 문자 개수는 5개.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회. 오케이? 계산하면 얘가 이제 12에다가 5를 곱해주면 60, 얘가 120. 2개 곱해주면 720에 7200까지 나오고 있네. 오케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적어도 멘트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중학교 때? 반대로. 전체에서 A를 반대 경우의 수를 빼라고. 왜냐하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다음에 뭐예요? 왼쪽에 자음이 오고 오른쪽에 모음 오고 왼쪽 끝에 모음 오고 오른쪽 끝에 자음이 오고 모자 자모음 오는. 그 다음에 양쪽 끝에 둘 다 자음이 오는 이 경우의 수를 이 경우의 수, 요 경우의 수, 요 경우의 수를 다 더해야 돼. 귀찮잖아. 안 계시는데요? 하든가 망할로만. 이 전체 경우의 수, 모음과 모음이 양쪽 끝에 오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이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 저는 전공법으로 계산할게요.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이거. 오케이? 그럼 나는 이걸로 해보면 트라이 모음은 아예 이오고
A와 I와 E가 모음이죠. 그래요? 아 몰랐다. 무서워. 자, 그래서 저 세 개가 모음인 거기 때문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시킨 8팩토리얼. 네. 인정? 거기에서 모음과 모음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모음의 개수가 3개였으니까 3 곱하기 2. 나머지 문자 개수가 6개 일렬로 나열하는 걸 거 아니야. 6팩. 결과적으로 8팩에서 6 곱하기 6팩을 빼줘야 돼. 이거 쌤으로 다 계산하지 말고 공통인수 묶을 수 있잖아. 8팩을 7, 8에 56 곱하기 6팩이라고 볼 수 있어? 7, 8에 50. 뭐 하는 거야 지금? 7, 8에 56 곱하기 6팩. 56팩. 인정합니까? 그럼 이거 두 개 공통인수 생기잖아. 6팩. 그럼 6팩 가로 열고 56 빼기 6. 50 되는 거지. 근데 6팩은 722고. 72 곱하기 5가 얼마야? 70 곱하기 5요? 100 아니에요? 그냥 360. 거기다 공득이 붙여준 거지. 36,000개. 007번 인정합니까?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0, 1, 2, 3, 4, 5. 이것도 예전에 많이 했었죠? 맨 앞자리에 0이 오냐 안 오냐 뭐 뒷자리 0이 항상 주인공이었잖아. 이제는 네 자리 개수가 몇 개입니까 물어봤는데 네 자리 자연수 중에 0을 제외하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맨 앞자리 수에는 0이 올 수가 없죠. 그러면 5개 중에 하나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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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대개 자리 몇 개? 6개. 똑같이 5개. 그 다음 4개, 3개 되는 것이. 인정합니까? 300까지 나오네. 와 빠르다. 짝수가 되려면 뭐가 고정이 돼야 돼? 그 0, 2, 4, 1 제가 가야 돼요. 네. 짝수가 되려면 마지막 자릿수가 고정을 시켜놓고 구해주는 게 좋아. 마지막 자릿수가 0일 때, 2일 때, 4일 때. 요 세 가지. 마지막 자릿수가 0이라 하면 네 자리 단수 만들 거잖아. 천의 자리에 몇 가지 올 수 있어? 5 가지. 4 가지. 3 가지. 얘는 아닌가? 2를 썼잖아. 4. 0은 못 올 거 아니야. 4, 4, 3이요. 4, 4, 3이 돼야지. 마찬가지겠지 얘도? 0 못 오니까 4도 못 오니까 0과 4를 제외하면 1, 2, 3, 5 네 가지 중에 하나 썼으니까 그리고 0이 올 수 있으니까 이제 네 가지 중에 하나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해서 더해주신 값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60까지 48까지 48까지 둘 나온 게 96, 156까지까지. 인정하죠? 4의 배수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4의 배수가 돼? 맨 뒤에 2개가. 끝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는 되죠. 이거는 다 세봐야 돼. 와 귀찮다. 0, 4. 0, 0은 안 되지. 왜냐면 똑같은 수를 뭐 또 두 번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0, 4, 0, 8은 안 되고 0, 8 다음에 12, 12 다음에 16 안 되고 20 가능하고 24 가능하고 28 안 되고 32 가능하고 6개 숫자. 36 안 되고 40, 두번 쓰지 말고. 44 안 되고 48 안 되고 52 가능하고 56 안 되고 60 안 되고 그 다음부터 다 안 되지. 그래서 나머지 이제 0이 있는 것들, 있는 것들, 있는 것들 0이 없는 것들, 없는 것들, 없는 것들 나눠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워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0을 이미 썼으니 0과 4를 썼으니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0이 쓰여진 것들은 12가지씩이라고 해요. 전부 다. 0을 안 쓴 거 0이 천의 자리에 못 오지. 그럼 네 자리 자연수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1, 2만 썼다. 0은 못 와. 세 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0이 이제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9가지 되는 거예요. 규격이야, 밥 먹자.
4, 9, 36, 12 곱하기 3, 36. 72가지. 영장. 진짜 싫다. 인정합니까? 4의 배수 수가 될 조건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어렵다 씨. 무릎이 아픈데. 사전식 대열 경우의 수는 내가 항상 너희들한테 조금 꿀팁처럼 알려주는 게 있죠. 생이요? 네. 언제요? 6번 치기라고 질문. 서블로. 질문. 아, 자. 미안해요. VL. 사전식 문제는 VL. 사전식으로 풀지 마세요. 오전식으로 볼까요? 1, 2, 3, 4, 5로 해서 숫자로 푸세요. 그 다음에 작은 숫자가 몇 번째로 옵니까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사전식으로 풀어도 아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1, 2, 3, 4, 5라고 써놓고 작은 숫자대로 나열을 했을 때 몇 번째인지로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아.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C가 3이고 E가 5고 B가 2고 D가 4고 A가 1인데 몇 번째 수입니까? 몇 번째로 작은 수입니까? 로 물어봤구나 생각하면 돼. 하나. 인정하겠지? 그럼 맨 앞에 숫자가 1이었을 때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 A요? 아니. 맨 앞에 숫자가 1이야. 네. 그럼 여기 뒤에는 4자리를 배열, 그러니까 5자리 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4팩만큼 만들 수 있는 거지. 24가지 나와. 맨 앞에 숫자가 2야. 몇 개 만들 수 있어? 24가지. 그 다음 맨 앞에 숫자가 3이야. 걸렸네? 그럼 3 다음에 오는 숫자는 제일 작은 수는 1이겠지. 그럼 3, 1이 왔을 때 만들 수 있는 숫자 배열의 개수는 6개. 3하고 2가 올 수 있겠지? 또 6개. 3하고 3은 못 오고 3하고 4가 오면 6개. 3하고 5가 오면 걸린 거지? 3하고 5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1이지. 그때 만들 수 있는 수의 개수는 2팩 2개. 3하고 5 다음에 오는 가장 작은 수는 2죠. 2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는 가장 작은 수는 1이지. 4겠지. 요거 다음 번째가 제가 오겠지. 3, 5, 2, 4, 1. 그러면 얘가 2개 더한 게 48, 2개 더한 게 54, 2개 더한 게 60, 2개 더한 게 66, 2개 더한 게 68, 69번째, 얘는 70번째야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사전식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헷갈려 하더라고 많이들. 그래서 나는 이 사전식 문제가 나오면 항상 숫자로 바꿔서 이 숫자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들에 대한 개수가 몇 번째로 오는지 뭐 이런 것들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서. 오케이? 100번째로 작은 숫자가 뭔지를 찾으면 돼요. 맨 앞에 1이 왔을 때 24가지, 2가 왔을 때 24가지, 3이 왔을 때 24가지, 4가 왔을 때 24가지. 여기까지를 더하면 96까지 나오죠. 네 가지를 더 챙겨주면 돼 이제. 5가 오고 1이 왔을 때 만들면은 이게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6가지니까 100까지 넘어버리지. 1, 5, 1 다음에 2가 오면은 요거 2가지 만들 수 있는 거. 그럼 98가지. 그 다음에 오는 거는 3위가냐. 그 다음 만들 수 있는 게 2, 4. 요게 99번째 수가 돼요. 96가지에다가 얘 2개를 넣으면 98가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 99번째. 그럼 100번째로 작은 수는 5, 1, 3, 4, 2가 되는구나. 근데 문자에서 얘기한 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다시 문자로 변환을 꼭 시켜줘야 돼요. 5가 2였고요. 1이 A였고, 3이 C였고, 4가 D였고, 2가 B다. EAC, DB. DB 손해보. 인정합니까? 예상. 생각을 쉬어야 되는데. 순열 어때요? 좀 할만한 거 같아? 어때? 괜찮아?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려워? 괜찮아. 너무 어려워. 제 다음에 수량 아니니까.